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지 투자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농취증에 관한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 하다가 끝마쳤기 때문에 농취증에 관한 이야기를 좀 세세하게 다뤄볼 생각입니다. 농취증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단순히 농취증에 관한 문제가 농취증으로 끝나면 좋은데 나중에 법정 지상권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무허가 건물이나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데에도 기본적으로 농취증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농취증은 좀 꼼꼼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취증 안 나오면 보증금 몰수한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증금 몰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분히 조심해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원상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직 내가 낙찰 받을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원상 회복 명령을 따를 수도 또 그걸 인정한다고 수긍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취증에 대한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법원 경매에서 농취증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상 건물이 있을 경우에 농취증이 나오느냐 마느냐예요. 그런데 이 지상 건물이 멀쩡하면 좋은데 멀쩡하지 않았을 경우가 항상 문제가 되죠. 사진상으로 바라보면 이런 건물을 과연 건물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창고로 봐야 되는 건지 또 이런 식의 건물을 권한 없이 즉 내가 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권리가 없이 부실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항상 문제가 되죠. 그래서 농취증은 나올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미리 입찰하기 전에 농취증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거의 열이면 열 지상 건물이 있기 때문에 농취증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지상 건물 때문에 농취증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냐?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농취증이라는 게 단순히 농지를 취득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보게 되면 꼭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지만 단순히 농지를 취득했다라고 또 농지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농취증이 단순한 측면만은 아니죠. 이 상황에서도 이 지상 건물을 내가 낙찰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지상 건물을 치워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대상자가 나오질 않는 거죠. 이렇게 지상 건물이 있는데 이 농취증에 관한 부분을 신청을 하면 농취증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소유권을 득하지 못하냐? 또 이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경매 법원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절차를 허가를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농취증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농취증 담당자에게 원상 회복을 한다라고 하는 그 예정서를 쓰게 되면 임시로 농취증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을 득하고 난 이후에 몇 개월 내 보통 90일 혹은 30일 이내에 원상 회복을 했다라는 사진을 찍어서 또는 거기에 관한 첨부 서류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그 이전에 받았던 농취증을 유효하게끔 바꿔주는 그런 것이 있어요. 물론 이런 부분은 잘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아는데 이게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다 보면 항상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매가 허가 결정을 받은 이후에 농취증을 제대로 살리는 부분도 있고 임시로 받은 농취증이 임시가 아니라 확정적으로 농취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경매에서는 농취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만 불법으로
지상 건물이 있었던 것을 내가 치우지 않고 다음 사람에게 땅을 되팔았을 때는 그 사람도 반드시 농지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반드시 하고 난 이후에 농지를 처분하는 것이 순서상 맞아요. 가끔 나는 법원에서 농지증 없이 소유권을 득했으니까 그 다음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산이죠. 팔 수도 없거니와 그런 불법 건축물이 있고 불법적으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핸디캡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감수해야 되겠죠. 보통 경매에서도 최고가 매수인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제출하고 농지의 소유권을 득하면 큰 이변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지상 건물이라든지 비닐하우스 예외적인 사항이 점점 나타날 뿐이지 그것으로 큰 어떤 혜택을 보거나 큰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말 애매모호하는 게, 경매에서 농지증 때문에 어떤 지상 건물이 있는 건 아닌데 농지로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스팔트가 깔아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진처럼 아스팔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농지로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이 아스팔트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다시 농지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이런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죠. 이럴 때는 차라리 농지라기보다는 농지를 전용해서 대지나 아니면 잡종지로 전용을 하고 제대로 사용하는 게 낫지, 전용료를 아끼려다가 농지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고 하면 값어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여기서도 농지증에 관한 부분이 콘크리트인데도 매각 허가 결정이 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원 경매에서 농지증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매각 허가 결정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경매 법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당사자와 낙찰자 사이의 문제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각 허가 결정은 내주되 농지증에 관한 부분을 낙찰자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소유권은 득할 수 있지만 나중에 되팔 때 농지로서 그냥 놔두면 거의 팔리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콘크리트라고 하더라도 아스팔트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농지증이 나옵니다. 가건물의 대표적인 경우가 농막이 있는데요. 이 농막 같은 경우에도 치울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지증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농지증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잘 생각해 보시면 농지자격 취득 자격 증명서가 어떻게 유연하게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만 좀 아시면 이런 부분은 좀 쉽게 처리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또 한 가지로 농지증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묘지죠. 과연 묘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특별한 건 없고요. 단지 묘지만 써 있어요. 그런데 성상이 농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농지증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농지증을 발급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안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많이 간과하죠. 어떻게 묘지를 농지로 볼 수 있냐. 그래서 분묘 같은 경우에도 농지증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소유권을 득해야 그 다음에 분묘를 파내든 없애든 이장을 하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소유권을 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묘를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농지증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농지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분묘도 농지 자격 취득 자격 증명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농지증이 거의 다 나오는데 농지증이 불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라고 할 때는 불허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어떤 식으로 그것을 처리하느냐라는 것은 낙찰자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종종 불허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다고 해서 보증금을 몰수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냐? 또 그것은 아니에요. 법원에 따라서 또는 사람에 따라서 불허가 됐으니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농취증을 미제출했기 때문에 불허가 결정이 나면 보증금을 몰수하는 게 원칙인데, 농취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소유권을 득할 수가 없어서 불허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때는 그냥 보증금 돌려달라고 우기십시오. 웬만하면 돌려줄 겁니다. 최고가 매수인, 즉 낙찰자죠. 낙찰자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허가가 난 경우입니다. 농취증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사실상 이 판례가 거의 낙찰자들에게는 신의 계시 정도쯤 되죠. 엄청난 효력을 발휘한 판례이기 때문에 이 판례는 외워놓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농지를 낙찰받았는데 농지에 대해서 농취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 이 판례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혹은 이 판례를 보내게 되면 농취증을 발급해주는 경우가 아주 많죠. 이 판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꼼꼼히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고법 2006 누 1791인데요. 경매 절차를 통해서 위 토지를 낙찰받기 위하여 농지 자격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하려는 자는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원상 회복 등의 조치를 할 아무런 권한, 즉 권리가 없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형질 변경을 또는 복구를 요한다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다는 점으로 농작물의 재배가 가능한 토지로 원상 복구된 후에 농지 자격 취득 증명을 발급함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원상 복구 계획서를 제출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해 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낙찰자라든지 공매에서 최고가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을 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상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분묘를 철거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원상 회복 계획서를 받으면 농취증을 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로 농취증에 관한 부분은 거의 정리가 된 셈이에요. 그래서 농취증에 관한 부분은 거의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제가 농취증에 관한 사례는 또 따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 부분을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소액으로 농지 투자를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훨씬 더 낫고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취증에 관한 사례는 굉장히 다양하고도 제가 또 카페에도 많이 이야기를 옮겨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하시고요. 언제든지 말씀드리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성심껏 답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